어령봉추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아 현대차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기아입니다. 현대든 기아, 현대차든 기아든 둘 다 일단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였잖아요. 판매 대수들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금 고급 차종들 이 수익률이 좀 높은 고급 차종들에 대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거기에 환율 효과까지, 요즘 이제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환율 효과까지 같이 겹치면서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최근 이렇게까지 힘든 구간을 계속해서 흘러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잖아요. 뭐 만들지를 못해서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일단 현대차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올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과 함께 최소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대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 작년 말 올 초부터 계속 있었던 전망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이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이잖아요. 뭐 차를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소위 얘기하는 인기 차종이라고 하는 차종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차를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이 등록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차종들은 지금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네 마네 막 지금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들지를 못해서 지금 못 파는 상황.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3월 달, 지금 4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조금 이제는 해소가 좀 됐습니다만, 중국 지역 쪽에 이 봉쇄,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이 봉쇄가 나타나면서 또 더 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공급망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진 모습이었고, 2월 달에 전쟁 이후에 러시아 쪽 사업에서의 조금 또 우려들도 좀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물론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온 컨콜을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신뢰를 하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은 더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일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도 종목들도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스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어차피 지금 이거 이렇게 떨어졌다고 지금 매도할 거 아닌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할 거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윙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넘은 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강한 저항이다라고 얘기한 자리를 한 번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두 번째, 어중간하게 그 자리를 넘게 되면 이후에 처절한 포복을 당합니다. 보복을 당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넘기가 좀 쉽지 않은 이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넘을 수 있는 넘었을 때 괜찮은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넘는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 안에서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으로 넘어버리게 되면 이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갭으로 띄워서 날리는 겁니다. 갭으로 띄워서 넘기는.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일단 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띄워서 일단 넘겼어요. 어제 고가에 딱 부딪혔잖아요. 부딪혔는데 오늘 그리고 맞고 밀렸는데 오늘 그 자리를 갭으로 띄워가지고 넘겨서 아예 밑에 이 자리를 딱 찍어주지도 않고 올렸습니다. 오늘 거래량 뭐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만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제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향후에 지킬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통 같았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흐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맞고 한번 밀렸다 가는 게 정상적인데 한번 더 가겠다라고 일단 의도를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87,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위로 보이는 87,000원이나 96,500원 근처 전후에 제가 이 꺼놓은 이 라인들이 지금 이 81,000원 자리에 끄어져 있는 라인의 저항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거는 거래량만 조금 동반되면 그냥 돌파가 가능한 정도의 자리예요. 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뭐 특별한 내용 없이 움직인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올라온 조정 없이 올라온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걸렸다가 여기 지지를 다시 한번 볼지 아니면 요 중간 어딘가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할지 한번 걸렸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 리스크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그냥 요 자리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겠어 라고 보시는 분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 리스크 조금 더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 맞고 한번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얘를 벽 뚫고 퓨처 빡 하고 올라갔을 때 요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충분히 아마 향후에 지금도 리포트들이 조금 일부 좀 나왔습니다만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지 싶습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뚫는 그런 흐름 나오게 될 때는 막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적으로 해서 아마 요렇게 이 사실 비교적 굉장히 빨리 올라온 그림인데 뭐 이 정도 속도로 올라올지 이거보다 조금 늦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물스물 해가지고 올라오는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촘촘하게 쫙쫙쫙쫙 박으면서 몸통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물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몸통이 영원히 계속해서 커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약간의 조정이 한번 오고 그 조정이 와야 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서 뭐 위로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더 열려 있는데 위로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마감을 했다. 다음 주 한 주 정도 도지 정도 캔들로 쉬어도 돼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쉬어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면 벽 뚫고 퓨처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월봉 일단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죠. 어차피 이번 주가 마지막 월봉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한 여기까지 갖다 붙여주고 마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번 주도 고점을 요번 달도 고점을 한 87,000원대까지 한번 딱 찍고 윗골이 살짝 달면서 한 85,600원대에서 마감을 해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은 또 갑니다. 그때는 이거 넘겠죠. 이거 다 넘겠죠. 이제 그런 흐름까지도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겠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 쪽의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데 나 혼자만 레벨업 하기가 조금 좀 애매할 수 있죠. 지금 구간이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FOMC 다음 주까지 FOMC 그다음에 그 전까지 흐름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FOMC까지 그 흐름 그리고 중국의 지금 상황 요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속도상에서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호적인 흐름으로 보여진다. 오늘 특히 기아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라인을 넘어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기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좋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기아차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제법 올라왔고요.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고, 올라와서 지금 기존 박스권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기존에 있던 박스권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대대대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 하락 이후에 기존 박스권이 여기란 말이죠. 여긴데 하락 이후에 반등,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반등 강도는 무지하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갭으로 뛰어갖고 여기까지 붙였습니다만 윗골이 길게 달고 지금 뭐 거의 몸통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못 올린 상태. 이 현대차의 경우가 왜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러시아 쪽에 일단 타격이 조금 더 있었던 부분 더 있고요. 일단은 제네시스 쪽하고 환율 효과하고 이쪽이 조금 더 메인이었잖아요. 이번 실적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 했는데, 일단 좀 많이 남는 제품을 팔아서 그나마 버텨낸 건데, 얘가 계속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조건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조건도 지금 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부족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아보다는 지금 조금 좀 덜한 모습. 물론 기아보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것도 있는데, 하락폭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더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중간에 외계인들이 좀 팔았던 부분들도 좀 과도하게 팔았던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고요. 일단은 얘도 중요 자리로 오늘 기아처럼 똑같이 올라섰는데 몸통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구간 자체가 기아하고는 좀 다르죠. 18만 한 6천 원대부터 18만 9천 원대까지 여기 자리가 이 매물대 자리입니다. 매물대 자리인데, 이 자리를 결국은 일단은 제대로 못 넘은,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면 제대로 못 넘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분봉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은 좀 껄쩍지근하게 넘었습니다. 껄쩍지근하게 넘은 상태라서 내일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만 5천 원, 6천 원짜리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넘어야 돼요. 18만 9천 원까지는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넘으면 위에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현재 역배열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아는 지금 역배열에서 완전 지금 정배열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얘는 지금 조금 더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고, 당분간은 기아보다는 좀 움직임이 좀 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최근에 비하면 많이 터졌습니다만, 지금 뭐 기존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길게 보면 올 하반기 이후 넘어가서 올해 말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이 공급망 해소가 계속되는 일정 시점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복 소비들도 계속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이 18만 6천 원짜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못 지킨다 그러면 다시 한 17만 5, 6천 원대까지 또 한번 내려와서 왔다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8만 5, 6천 원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18만 9천 원까지는 넘어가서 안착이 돼야 그 다음 이제 박스권 하나를 위로 올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올렸을 때는 또 20만 원, 20만 1천 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여기서 옆으로 조금 더 기어야 되고, 넘었을 때 맞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기아보다는 조금 속도는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은 글쎄요, 내일 이거 못 지키면 한번 또 내려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좀 기아보다는 지금 예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상향의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선에서 스윙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20만 원짜리 정도에서는 조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더 리스크 감내하고 기간을 좀 더 주고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뭐 여기서 한 번 만에 올라갈지 두 번 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21만 원대 초반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또 한번 보이는 정도의 흐름은 될 것 같다. 일단 요런 정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20주선에 지금 딱 걸려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번 주 지금 수목금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지금 위로 더 열려 있어요. 이번 주 열려 있습니다. 약간 더 열려 있는데 위로 조금 더 고점 올려주고 몸통으로 20주선을 넘어서는 그림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 도지로 쉬어주고요. 이제 그게 일봉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요거 위로 올라서서 여기서 옆으로 기는 거죠. 이게 안착 시도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봉 주봉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치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맞춰준다라고만 하면 한 주 정도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봉이 일봉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는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못한 상태고요. 이거 언제든지 지금 또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한 19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인데 남아 있는 3일 동안 그 자리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찍어도 그러면 지금 자리도 고점 찍었다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달 일단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달 일단 반등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 뭐 많이 가면 21만 원 정도 이 자리는 일단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만약에 그려준다라고 한다면요 21만 원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트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일봉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쉬운 그림은 지금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촘촘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더디게 좀 쉬엄쉬엄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도 어제 오늘 괜찮은 상승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쌓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아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좀 답답하게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체크를 조금 더 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종목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